의사님, 도와주세요. 너무 가려워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몸이 너무 가려워서 벌떡 일어난 적이 있나요? 피가 날 정도로 긁었는데도 그 답답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던 경험, 혹은 이유도 모른 채 온몸이 은근히 가려운 날이 있지 않았나요? 피부에 뭐가 난 것도 아닌데, 알레르기도 아닌데, 그냥 계속 가렵다는 느낌.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사소한 가려움이 사실은 당신 몸속 장기들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내과 및 응급의학 분야에서 30년 넘게 근무해온 전문의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후회스러운 순간들을 보아왔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들에게 제가 묻곤 했습니다. 그 전에 특별한 증상은 없었나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좀 가렵긴 했어요. 근데 그냥 피부가 건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바닥이 자주 가려웠던 환자는 결국 간암으로 진단받았고, 겨울철이라며 넘겼던 또 다른 환자는 말기 신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늘 같았습니다.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가려움하면 곧바로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가려움은 간, 신장, 그리고 혈액 이상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간과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액 속 노폐물이 쌓이고 그 독소들이 결국 피부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피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 몸 안에 이상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연고를 바르고 알레르기 약을 먹으며 그저 증상을 없애는 데 집중합니다. 결국 몸의 경고음을 스스로 꺼버리는 셈이죠. 잊을 수 없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52세의 회사원이었죠. 등이 3개월째 계속 가렵다고 찾아왔습니다. 피부과에선 건성 피부염이라며 약을 줬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복통이 심해져 응급실로 왔고 검사 결과는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가려움이 제 몸의 마지막 신호였던 건가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두려움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의학에서는 아주 미세한 신호 하나가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수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 특히 밤에 심해지고 피부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경우, 그건 단순한 건조함이 아닙니다. 그건 간이 과로하고 신장이 약해지고 피가 탁해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가려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영상을 당신의 몸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작은 가려움 하나가 당신의 생명을 지킬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한 말이 지금의 당신과 닮아 있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이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더 알고자 한다는 뜻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위험한 가려움 위치, 즉 생명과 직결된 경고 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꼭 기억하세요. 이유 없는 가려움은 없습니다. 몸의 신호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늘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차례입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증상을 겪은 적이 있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가려움은 단순히 피부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수백만 개의 신경 말단이 조율하는 정교한 경보 시스템입니다. 이 신경들이 외부의 자극, 예를 들어 벌레나 먼지, 혹은 내부의 이상, 예를 들어 혈액 속 독소를 감지하면 즉시 뇌로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뇌는 그 신호를 가렵다는 감각으로 번역하죠.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그 메커니즘은 훨씬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피부가 멀쩡한데도 가려움이 몸속 깊은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간은 연기를 걸러주는 필터,
신장은 물을 정화하는 정수기, 그리고 피부는 그 집의 벽입니다. 만약 필터나 정수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연기와 오염된 물이 집안을 가득 채우며 결국 벽을 더럽히고 부식시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나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독소가 쌓이고 그 영향이 피부로 번집니다. 그 결과 피부가 붉어지거나 거칠어지고 이유 모를 가려움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즉 지금 내부에 이상이 생겼어요 라는 SOS입니다. 2018년 JAMA 더마톨로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원인 불명의 만성 가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 간, 담도 혹은 혈액암 질환에 걸릴 확률이 무려 5배나 높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이미 말기 단계에서야 병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환자가 한 분 있습니다. 56세의 여성 박모 씨, 손바닥과 발바닥이 2개월 가까이 계속 가렵다고 찾아오셨습니다. 피부는 멀쩡했고 붉은 반점도 없었지만 특히 밤이 되면 미칠 듯이 가려워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세제나 비누 탓이라 생각하고 바꾸셨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초음파에서 자가면 역성 담즙성 간염 PBC 이 발견됐습니다. 이 질환은 방치하면 간경화와 간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 가려움이 제 간이 보낸 신호였던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은 말로 아프다고 못하니까요. 간이 손상되면 담즙과 독소가 피 속에 축적됩니다. 이 물질들이 피부의 감각신경을 자극하면서 특히 손바닥, 발바닥 등 부위에서 가려움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간이 피를 정화하는 밤 시간대에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간만이 아닙니다. 신장 역시 가려움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장기입니다. 신장은 매일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거르는 정화기입니다. 이 필터가 고장나면 요소, 나,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그 물질들이 피부 신경을 자극해 종아리나 발목 주변에 깊은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말기 신부전 환자 중 상당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려움이 통증보다 더 괴로워요. 혈액 질환이나 혈액암 림프종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암세포가 자라면서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마치 벌레에 물린 듯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피부는 멀쩡하지만 속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49세 남성 환자 한 분은 6개월간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려웠습니다. 피부병도 알레르기도 건조함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밀 혈액 검사 결과 그는 림프종 초기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가려움 덕분에 목숨을 건졌네요. 때로는 아주 작은 신호가 생명을 구합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간, 신장, 혈액이 보내는 비밀 언어입니다. 이 장기들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이상이 있어요. 제발 알아차려 주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무시합니다. 연고를 바르고 약을 먹고 비누를 바꾸지만 단 한 번의 혈액 검사만 했어도 병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가려움이 병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유 없는 가려움은 없습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거나 피부 치료를 해도 낫지 않거나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것은 몸속 어딘가에서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피부는 그 신호를 세상에 들려주는 마지막 스피커일 뿐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당신은 결코 가려움을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고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모든 가려움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려운 부위, 시기, 그리고 느낌의 종류. 이 세 가지가 바로 당신의 몸속 어딘가에 심각한 장기 이상이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핵심 단서입니다.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려움이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가 세 곳이 있으며 이 세 곳의 신호를 무시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기 치료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명적 신호 3꽃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적신호,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 간의 경고. 손이나 발이 따갑게 가렵고 열감이 느껴지며 특히 밤에 심해진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것은 간이나 담즙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과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입니다. 이 독소가 피부의 감각신경을 자극하면서 깊은 가려움을 유발하죠.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48세의 정모 씨는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그는 손끝이 다 헐어 있을 정도로 가려워서 사람들과 악수하기조차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만성 B형 간염이 이미 간경변으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과를 듣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가려움이 제 간의 마지막 구조 신호였던 건가요?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한 덕분에 그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려움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두 번째 적신호, 등 위쪽의 가려움 폐나 심장의 경고. 두 견갑골, 어깨뼈 사이, 등 윗부분은 평소 신경을 잘 쓰지 않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내과 의사에게 이곳은 매우 중요한 경고 구역입니다. 이 부위의 신경은 폐와 심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이 장기에 이상이 생기면 피부가 화끈거리거나 찌릿한 느낌 혹은 무언가 기어 다니는 듯한 감각이 나타납니다. 45세 여성 한 모 씨는 등에 개미가 기어 다니는 것 같다며 내원했습니다. 누워 있으면 더 심해지고 아무리 약을 발라도 낫지 않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흉부 CT를 찍도록 권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왼쪽 폐의 작은 종양, 초기 단계였습니다. 수술을 통해 완치되었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가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이스코로루선, 다이가라 이스코로루선. 실제로 일본과 독일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등 윗부분의 가려움이 지속되는 사람 중 약 20%가 폐나 심장 혹은 흉추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흡연자나 간접 흡연에 자주 노출된 사람은 위험이 2배로 높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등이 은근히 가렵고 누우면 더 심해지며 기침, 가슴 답답함, 계단 오를 때의 피로감이 함께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흉부 X선 촬영을 받으세요. 단 한 장의 사진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적신호, 종아리와 발목 주위의 가려움 신장의 경고. 이 가려움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너무 늦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양쪽 종아리나 발목 주변이 지속적으로 가렵다면 그것은 신부전 혹은 혈액 여과 장애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장은 매일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 독소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요소 유래와 크레아티닌, 이 혈액에 쌓여 피부의 신경을 자극합니다. 이 물질들은 혈류가 느린 하체, 특히 종아리, 발목 부위에 집중되기 때문에 깊고 타는 듯한 가려움과 열감을 일으킵니다. 35세의 IT 업계 여성 이 모 씨는 다리가 몇 달째 계속 가렵지만 그냥 건조한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진통제 과다 복용과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녀는 현재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혈액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제 젊음을 이렇게 바꾸지 않았을 텐데요.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만약 다리가 가렵고 발목이 붓거나 거품료, 야간뇨가 있다면 그것은 만성 신장질환의 초기 신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검사받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이 세 부위 손발, 등, 다리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피부가 얇고 신경이 많으며 혈액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몸이 가장 먼저 보내는 경고 구역인 것이죠. 만약 가려움이 3주 이상 한 곳에 지속되고 특히 밤에 심해지거나 피로, 피부의 어두워짐, 황달이 동반된다면 그건 단순한 가려움이 아니라 응급 경고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려움도 병이라면 언제 걱정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대신 경계심을 가지세요. 걱정은 당신을 멈추게 하지만 경계심은 당신을 살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약을 바르고 시간을 보내다가 병원에 올 땐 이미 간경변, 신부전, 전이암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가려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은 병을 조기에 발견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 몸의 말을 들었느냐, 무시했느냐입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손바닥, 발바닥이 가렵다면 간을, 등이 가렵다면 폐와 심장을, 종아리나 발목이 가렵다면 신장을 의심하세요. 세 부위, 세 장기, 세 번의 기회. 이 세 번의 기회가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언어를 배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가려움,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정상적인 가려움과 질병성 가려움을 구분하는 방법과 간, 신장, 혈액을 지켜주는 5가지 일상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단 몇 주 만에 피부는 더 맑아지고 수면은 깊어지며 에너지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몸도 다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오랜 세월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하나의 원칙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것을 333 법칙 333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마법 같은 공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켜준 몸의 신호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지침입니다. 첫 번째 3주 산슈. 같은 부위가 3주 이상 계속 가렵다면, 그리고 이미 연고를 바르고 비누나 바디워시를 바꾸고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즉시 진료를 받으세요. 피부가 거칠어지고 색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제가 진료한 간암, 신부전, 담도 장애 환자의 대부분은 모두 3주 넘게 지속된 가려움으로 시작됐습니다. 시간은 치료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것을 늦출수록 몸은 회복의 기회를 잃습니다. 두 번째 335 산추. 손, 등, 다리, 이 세 부위에서 가려움이 생긴다면 그건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닙니다. 이 세 곳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생명의 적신호 3대 구역입니다. 특히 외부의 노출이 적은 부위에서 밤에 가려움이 심해지거나 누워 있을 때 심해진다면 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단 한 번의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만으로도 간, 신장, 담낭 등 90% 이상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3가지 검사 산겐. 기억하세요.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세 단계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액 검사. 2. 소변 검사. 3. 복부 초음파. 이 세 가지 검사는 결코 비싸지 않지만 그 결과는 당신의 평생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단지 이 세 가지 검사 덕분에 조기에 암을 발견하고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제때의 두려움은 최고의 약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움직입니다. 반대로 방심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어떤 기계보다도 정직합니다. 몸은 이유 없이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려움, 통증, 수면의 변화, 이 모든 것은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이해할 줄 안다면 당신은 결코 질병의 불시에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단순한 발견을 넘어 몸을 지키는 5가지 습관을 기억하세요. 1.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세요. 물은 최고의 천연 해독제입니다. 간과 신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 2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 그것이 당신의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시작입니다. 2. 매일 10분 이상 걷기.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장과 폐의 기능을 개선합니다.